오늘은 어디에서 잘까요? 공유의 베드타임 스토리. 세상의 끝 0.0km 지점, 800km의 긴 순례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의 마지막 여정. 대서양을 비추는 피스테라의 언덕 끝 등대가 보이는 방입니다. 0.0km를 알리는 제로제로 스톤과 바위 위에 장화 한 짝이 바다를 향해 놓여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배낭을 메고 이 길 위로 나올까요? 까미노에서 만난 여행자들 사이에 가장 흔한 질문도 그거라고 합니다. 너는 왜 걷고 있니?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대답은 이거였대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실제로 이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걷기 전과 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된대요. 짊어지고 가는 배낭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물건을 버리고 조금 더 걷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더 빨리 걸어서 저 사람보다 일찍 도착해야겠다는 경쟁심도 이 길 위에서는 모두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저 가볍게 내가 걸을 수 있을 만큼 내 속도로 걷는 것. 그게 까미노가 순례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겠죠. 아까는 바다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처음엔 노란 빛이었다가 점점 붉게 물들었다가 어둠이 섞이면서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지켜봤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땅 끝에서 바다를 등지고 육지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디디는 사람들. 중세의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신발이나 옷을 태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이 결국 혼자 걷는 길과 다르지 않으니 잘 걷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길을 즐기며 걷는 도보 여행. 그 즐거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도보 여행.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도보 여행은 단지 풍경을 보는 방법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풍경을 보는 데에는 도보 여행 말고도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기차에서 보는 풍경만큼이나 생생한 건 없다. 인간적인 사람은 풍경을 보기 위해 도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을 위해서 길을 떠난다. 아침에 길을 나서며 느껴지는 희망과 도전 정신을 위해, 밤에 쉬면서 얻는 영혼의 충만함을 위해 도보 여행을 한다. 길을 떠날 때 느껴지는 설렘은 그날의 여행을 마치고 찾아오는 설렘을 기대하게 만든다.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그 자체로도 선물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선물 같다고 느낄 것이다. 행복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도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늘 여유롭게 있거나 1시간에 5마일씩 간다. 너무 많이 걷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존 브라운 큰 잔에 쿠라코아 술을 마실 수 있으니 조그만 유리술잔에 쿠라코아 술을 마시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는 술을 조금 마실 때 느껴지는 맛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과도한 거리를 걷는 것이 그를 혹사시키고 힘들게 한다는 걸 알지 못한다.
그렇게 걷고 나면 밤이 될 즈음 감각은 얼어붙고 별 하나 없는 깜깜한 어둠과도 같은 정신을 갖게 된다는 걸 모른다. 적당히 걷는 사람이 누리는 포근하고 별이 빛나는 밤이 그에게는 없다. 밤술을 더 마시고 싶은 마음과 잠을 자고 싶은 욕구만 남아있을 뿐이다. 속담처럼 더 멀리 갔지만 더 좋은 것을 받지는 못하는 사람이다. 완전히 즐길 수 있기 위해 도보 여행은 혼자 떠나야 한다. 무리에 섞여 혹은 짝을 지어 도보 여행을 떠나면 그건 이름만 도보 여행일 뿐 소풍과 더 비슷하다. 도보 여행을 혼자 해야 하는 이유는 자유로움이 도보 여행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할 때 멈추고 다시 출발하고 발길이 이끄는 대로 이 길 저 길로 떠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걸음에 맞추느라 빨리 걷거나 부자연스럽게 걷지 않고 스스로의 속도에 딱 맞게 걷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뭔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든 그걸 편안하게 표현하고 생각들이 자유롭게 색에 물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바람도 놀고 갈 수 있는 피리와도 같아야 한다. 헤즐릿이 말했다. 나는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것의 좋은 점을 모르겠습니다. 자연 속을 걸을 때 나는 자연 그 자체인 것처럼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이 말은 도보 여행을 혼자 하는 것에 대한 요지를 가장 잘 담은 말이다. 도보 여행의 첫째 날이나 그 즈음에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데 이때쯤 도보 여행자는 배낭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곧 배낭은 편안하게 느껴진다. 자석처럼 등에 착 달라붙고 여행의 정신이 배낭에 스며든다. 배낭의 끈이 어깨 위에 걸쳐지자마자 졸음이 달아난다. 툭툭 털어내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성큼성큼 걷는다. 그렇게 다시 길 위를 걷는 기분은 그 어떤 기분보다 좋다. 하루 동안 걷다 보면 기분에는 큰 변화가 있다. 하루가 지나가면서 여행자는 아주 다른 양극의 감정을 느낀다. 걷다 보면 조금씩 풍경에 동화되고 성큼성큼 걸으며 야외 공기에 취한다. 그리고 마침내 기분 좋은 꿈을 꾸는 것처럼 길 위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 첫 번째는 분명히 더 밝고 두 번째는 더 평화롭다. 그러다 시간이 갈수록 다가오는 느낌이 덜하고 크게 웃는 것도 줄어든다. 하지만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순간 느껴지는 순전한 동물적인 기쁨, 몸이 편안하고 건강한 느낌, 그리고 숨을 쉬는 것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의 부재를 위로해준다. 이러한 감정들은 도착지에 닿을 때까지 기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야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언덕 위에 이종표에 다다르거나 나무 아래 그늘을 만나면 당신은 배낭을 벗어던지고 잠시 앉아 쉬게 될 것이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고 새들이 날아와 지저긴다. 햇살이 발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시원한 바람은 목덜미를 스치며 옷깃을 헤친다. 이 순간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은 양심 없는 사람이 분명하다. 길가에서는 원하는 만큼 꾸물거려도 좋다. 시계를 지붕 위로 던져버리고 시간과 계절에 대해 잊을 때 천년을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배고플 때를 기준으로 시간의 지나감을 깨닫고 잠이 올 때를 기준으로
하루가 얼마나 긴지 가늠하게 된다. 나는 시계가 없는 마을을 알고 있다. 그곳 사람들은 요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고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휴일의 느낌만 갖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 마을에서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여행하는지, 지혜로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넘쳐나는 자유시간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된다면 런던, 리버풀, 파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순례자들은 고통을 시계 주머니에 넣어올 것이다. 밀턴이 말했다. 신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부터 모든 보물을 앗아갔지만 한 가지 보물은 남겨뒀다. 그의 탐욕은 가져갈 수 없었다. 도보 여행보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기질이 완화되는 시간은 없다. 도보 여행의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이후 저녁에 온다. 기분 좋은 하루의 걷기를 마치고 저녁에 그로그주를 마신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로그주와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경쾌하게 한 모금 넘길 때마다 평온함이 몸 전체에 퍼지고 그 느낌은 마음에 머무른다. 책을 읽으면 책 속 언어가 이상하게 짜릿하고 조화롭게 느껴진다. 단어의 새로운 의미가 보인다. 한 문장을 읽으면 그 여운이 30분까지 이어지고 매 페이지마다 작가는 이 우연의 호감을 통해 사랑받는다. 따뜻한 저녁 무렵 숙소 문 앞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있거나 달인 난간에 기대어 물속의 물풀들과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보다 인생에 좋은 것은 없다. 이때가 바로 거창한 단어, 명랑함을 완전하게 맛볼 수 있는 때다. 근육은 편안하게 풀어져 있고 스스로 맑고 강하면서도 여유로운 정신이 느껴지면서 뭘 하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허영심과 편협함이 사라지고 어린 아이처럼 자유로운 호기심만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취향을 내려두고 누군가 고루한 농담을 해도 웃어줄 수 있고 당신의 말이 옛날 이야기처럼 아름답고 기품 있어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홀로 남겨지거나 난로 앞에 추운 밤에는 지나간 기억들을 돌아보며 행복했던 순간을 곱씹어 보게 될 것이다. 해내야 하는 업무가 너무 많고 돈을 버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생각의 땅 그리고 자아의 언덕으로 행복한 여행을 떠날 시간이 없다. 밤새 불 옆에서 손을 접은 채 앉아 있으면 시간이 바뀐다. 그런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느끼는 세상이 바뀐다. 우리는 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다. 정작 이 과정에서 이것들이 모여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묻게 될지 모른다. 집에서 난로 근처에서 사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을까? 앉아서 생각에 잠기는 것, 아무런 욕망 없이 여인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시기 없이 사람들의 대단한 업적에 함께 기뻐하는 것, 동정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대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머무르는 곳에 만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혜를 알게 하고 행복감에 젖게 해주는 거 아닐까? 결국 행진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행진을 본인의 침실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당신은 통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거창하고 의미 없는 말을 하거나 속이며 핑계대는 말을 할 시간도 없다. 돈, 명예, 배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도 답을 찾기는 어렵다. 명예만 쫓는 지혜 없는 이들에게는 의미 없어 보이고 불균형에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너무 커 보이는 가벼운 상상의 왕국에 당신은 다시 들어간다. 만족함의 7번째 궤도에서 풍향계가 움직이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한다. 당신이 쉬는 동안에 지혜로운 철학가였는지 혹은 터무니없는 당나귀와 같은 존재였는지 인간의 경험은 아직 대답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괜찮은 순간들을 인생에서 보냈고 지구의 모든 왕국들을 내려다보았다. 지혜로웠든 어리석었든 내일의 여행이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을 무한하고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부엔 까미노. 순례길 위에서 여행자들이 마주치며 나누는 인사입니다. 좋은 길? 그런 뜻이죠. 이 인사엔 이런 뜻도 담겨 있대요. 당신의 여행길에 안녕과 평안이 깃들길, 앞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부디 우리의 인생도 좋은 여행길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밤 인사는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엔 까미노. 이제 그만 자요.